안녕하세요. 대전 대신고등학교 법의정신 대표 손승호입니다. 저희 법의정신은 학생들의 법과 정책,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이 정책에 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탈원전은 과연 옳은 정책인가, 국가 기조에 맞는 정책인가를 주제로 여러 형태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손승호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그린 뉴딜 기조에 반하는 탈원전 정책은 옳은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국가에서 채택한 그린 뉴딜 기조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임기 내내 꼬리표로 돌아다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행사에서도 그린 뉴딜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이 목표다라고 발언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탈원전 정책은 옳은 정책일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정책일까요? 먼저 토론하기에 앞서 사전에 작성한 발제문을 오늘 토론의 논제를 정리한 발제문을 토론자 대표인 노지호 학생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9일 기준 우리나라는 24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전원 중 발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은 15만 18.4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9.8%가 증가하며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순서로 6번째로 원전 운용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원전으로 인한 문제점은 핵분열로 생성되는 다양한 핵분열 파편으로 인해서 아주 높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대 대선에서도 탈원전은 공약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에 유보 중인 홍준표 후보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도 탈원전 정책을 내놓았었습니다. 일단 탈원전이란 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탈원전은 핵분열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 폐기를 주장하는 정책입니다. 탈원전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때부터 현재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과 환경 문제가 주 쟁점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안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자력 지지자들은 원자력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수입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대체할 경우 에너지 안보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지자들은 화석 연료의 실행 가능한 주요 대안과 대조적으로 원자력은 대기오염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원자력이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 결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휴먼 에러에 대해 대비책이 역시 철저하게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자력 업계 종사자들, 과학자들, 공학자들 역시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보통의 재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론자들은 원자력이 사람과 환경에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 배제는 우라늄 채광, 가공 및 운송으로 인한 건강 위험 및 환경 피해, 핵무기 확산 또는 방해 공작의 위험, 방사성 핵 폐기물 문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한 원자로 자체에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이며 많은 심각한 원자력 사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 탈원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탈원전 사례로는 일단 첫 번째로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960년대까지 세계 4위의 원전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탈원전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체르노빌 사고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기존 원전 폐쇄를 결정했지만 2008년 베르누이 총리가 신규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 생산을 위해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또 투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총 4기 원전을 영구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 소비 비율을 2004년 6.3%에서 2015년 17.5%로 11년 만에 3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1950년대부터 원자력을 이용해온 독일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했지만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 독일은 공론 조사를 통해 2021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지를 담은 원자력 합의를 이뤘습니다. 원전의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 각 원전에서 잔여 전력 생산 허용량을 할당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할당량이 모두 소진된 원전은 폐쇄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원전이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은 현재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전원 중 발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31일 에너지연구원이 IEA의 전력 생산 비용 전망 최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국에서 균등화 발전 단가 LCOE가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원자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계열로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계속 낮아지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탈원전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 중에 일단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폐로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이 결코 경제적이지 않으며 세계 추세에 맞춰 원전과 화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시민 비례대표는 원전은 그 효용성보다 그것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원전 사고로 인해서 사고 시에 당장 단순한 피폭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 원전 사고 때문에 두고두고 여러 질병이 증가하고 관련된 사망자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원전이 아니라 다른 발전원이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저렴하다면 굳이 원전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나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탈원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깨끗한 전기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나. 정부가 예측하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안전적 백업 전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노동조합 단체인 분은 정부가 원전과 석탄 발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모든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기술과 경제력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프랑스와 일본, 대만 이미 원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또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원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 원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제문을 그 찬성 측의 발제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토론입니다. 찬성 측은 정책이 옳다라는 입장에서, 반대 측은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핵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핵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 폐기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핵 폐기물은 영구 처분이 불가능하며 방패장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처리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발생한 핵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 비용이 줄어든 추세로 저희 나라도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이 탈원전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변화를 하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97% 정도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은 4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저희 나라도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탈원전을 하더라도 이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탈원전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기조연설 시작해주세요. 일단 원전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원전 사고에 대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이제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사고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자력들은 일단은 저희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비등경수로입니다. 비등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싸지만 인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통제부가 마비되면 위와 같이 이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커다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등수용 경수로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으며 저희 나라는 전부 다 가압수용 경수로입니다. 일단 아까와 같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일단 저희 나라는 방사학적인 이유로 인해 분해된 산소와 수소가 다시 결합해 물로 바뀌는 구조로 일단 근본적으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같은 커다란 사건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일단은 원자력에 관한 대형 사고에 관해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탈원전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실행할 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가는 약 26%.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하려면 당장 쓸 수 있는 자원은 LPG 가스 그리고 석탄밖에 없고, LPG는 발전 비용이 원자력보다 3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 재생에너지도 존재하긴 하나 발전 속도가 더디고 사용되는 비용 또한 원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시설 구축을 위해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감안한다면 절대 친환경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먼저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대표 학생 반박해주세요. 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찬성 측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원전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일단은 ESS 배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ESS 배터리는 태양광 전지와 태양광 패널과 그리고 풍력 발전 등 전력을 항상 생산할 수 없고, 햇빛이 맑은 날이나 바람이 불 때 생성하는 에너지들을 저장하는 배터리로 1메가킬로와트당 5.5억 원의 비용으로 원전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 1200메가와트 킬로와트짜리 원전 수주 비용은 12조로 단순 계산을 하면 3kg당 100만 원으로 3kg당 800만 원인 현재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싸다고 할 수 있고, 탈원전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준다고 하고 전기세가 26% 정도로 오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자력 발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발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거고요.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준신 교수가 발언을 하신 건데, 발전 단가가 싸다지만 이는 폐로 비용이나 사용 후 처리 비용 등을 적게 산정했기 때문이고, 금융 비용이 싸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에 비해 보험료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 계산을 소위 원전 전문가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또 그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핵발전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핵발전이 현재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핵발전 또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탈원전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탈원전의 선두주사인 독일은 벌써 전체 발전량 중 40%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기술 개발을 통해 핵발전을 대체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신재생 에너지가 24시간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발전 방법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를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핵 폐기물을 보완하는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사실 이 분야에서도 계속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말한 아까 비용 절감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실제로 2015년 발전 비용에서 2025년 예상되는 발전 비용이 훨씬 줄어들었고, 원자력은 반대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자유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원전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일단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미국의 MIT 공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와 현재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는 약 300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 예측 결과를 내놓았고, 그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여기에서 부각되는데, 일단은 ESS라는 아까 말했듯이 ESS 전지 배터리가 가장 문제인데, 일단은 현재 가장 기술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배터리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저장한 전지인데, 이와 같은 전제 부피를 줄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현재 반도체 기술로는 더 이상 이제 파운드리 작업을 좀 더 세분화시키기가 어려워 패키징 기술로 방향을 바꾸면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로 배터리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네, 탈원전 찬성 측의 대표적인 탈원전 찬성 근거는 원전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지 원전이 파괴됐을 시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아예 없애자는 것은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되는 학교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차세대 원전 기술이 개발 중이어서 이제 탈원전을 주장하는 건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전 기술이 개발되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았을 거고요. 핵 폐기물은 인류 문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저희가 함께 지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핵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탈원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찬성 측의 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차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자로 기술로 현재 안정성과 그리고 핵폐기물의 처리 용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현재 미국과 영국 주요 개국에서 진행 중이고, 그리고 핵폐기물은 평생 함께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찬성 측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핵폐기물이 왜 평생 같이 돼야 되는 문제인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비용을 감안하고도 그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핵폐기물에 대해서 왜 평생 함께 해야 되는지는 정확한 근거를 내놓으시지 못한 것으로 전 받아들였고요. 일단은 왜 그렇게 발전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계속해서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일본이 가장 큰 대표적인 예시로,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자력으로의 회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으로의 회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쟁점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32개국 중 5개국만이 100% 탈원전을 찬성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탈원전을 주장하는 대만 같은 국가들도 현재 여론에 의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건상태 이론의 말을 빌리면 그냥 표얻기 위한 이미지 만들기 정책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패널들과 함께하는 원탁 토론,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께서 질문을 하길 원하신다면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병욱 학생. 박병욱 찬성 측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 발전 기술의 정도는 5% 정도로 지금의 원전을 대체하려면 300년이 걸린다고 반대 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전 기술을 대체할 만한 신재생 기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현재 당장 대체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3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류 문명 전체를 생각하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만약 핵발전을 계속한다면 폐기물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이 300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서 사용한다면은 그게 문제될 건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류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원전 이제 핵 발전을 안고 간다면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누출 사고가 난다면 주변 지역을 어떻게 정화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의견을 제시할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나라 원자력 구조상 일단은 그러한 사고는 크게 날 일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재를 완전히 배제한 구조이고, 이제 아무리 커다란 사고가 난다고 해도 이제 주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한 방사능 누출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냉각하고 끝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확실히 누출이 된다면 이제 지역을 정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예전에 체르노빌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초대한 폭발 사고가 터진다면 인력을 총동원해서 콘크리트로 덮거나 아니면 이제 반감기를 크게 당길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덮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콘크리트로 덮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많은 해수를 들이붓거나 하는 방식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다면 이번 학생들과 함께한 원탁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과 정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저희 법의 정신은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